더듬으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아무튼 이 녀석도 그랬어요. 다른 개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희한한 녀석이야. 요게 한 7, 8개월쯤 지나니까 잔머리 굴리는 게 보이더라고. 저놈의 머리통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이 많아.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 어떤 때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발을 내밀고 턱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날 말끄러미 쳐다봐.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세상 착한 얼굴로. 지가 뭐 아쉬운 거 있을 때만,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그러다가도 어떨 때 내가 좀 쓰다듬고 만지려고 하면은 쉬는 티를 팍팍 내. 콧잔등을 찌푸리면서. 물리기도 여러 번 했었지. 팔이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2번 있었고. 가만히 있을 때는 천사 같은데 말이야. 요놈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요 빤한 녀석은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걸. 자기야? 내 젖꼭지를 집요하게 만지작거리면서 넌 나한테 묻곤 했지. 날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줘. 사랑한다고. 사랑해.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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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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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그리고 서늘한 공허가 우리의 맨살에 스며들었고, 그래서 우린 서둘러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 눈가에 자잘한 주름들, 관자놀이 위에서 뛰놀던 너의 심장. 말랑말랑한 목덜미, 단단한 가슴팍, 고든 등과 늘씬한 허리, 토실토실한 엉덩이와 탄탄하게 고리진 네 허벅지의 근육, 탑스럽게 말려 올라간 네 꼬리를. 난 어루만지지. 매부리처럼 살짝 굽어 흘러내린 너의 코. 언제나 서늘하던 너의 코끝. 부드러운 뺨, 솜털들, 입술, 반짝이던 치아. 너의 귀, 머리카락을 헤쳐 찾아내곤 했던 작은 귓바퀴. 귀를 뚫었다가 생긴 귓볼 위에 흐릿한 흉터. 자장국물 묻었다고 내가 놀리곤 하던 턱 위에 갈색 점 하나. 그렇게 나는 또 다 잊어버리고 너를 쓰다듬지.
소리, 목구멍으로 꿀럭꿀럭 젖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둘 다 발가벗은 채 맨살을 맞대고 있었어요. 내 배 위에서 아이의 따뜻하고 조그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물고 있던 젖을 넣고 스르르 잠이 들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울었어요. 한참 동안 혼자 누워서. 어렸을 때 잠에서 깨어 이유도 없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서럽게 울었던 때처럼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엄마한테 지청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푸근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대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났는데도 그건 아직도 꿈에서 깨질 못하고 내 젖꼭지 말이에요. 아직도 설레어 있더라고요. 주책 없이. 간식, 발톱 깎기, 샴푸, 장난감, 그 애가 깔고 자던 쿠션, 담요, 샴푸, 귀 청소하는 약, 안약, 관절염 걸려서 먹이던 소염 진통제, 겨울용 신발, 입마개, 그 애가 나이 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졌을 때 거실에 깔아줬던 카페트. 그리고 들었지. 메아리처럼 네가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 마지막 너의 목소리를. 다 치웠는데, 깨끗이 치웠는데. 그리고 푸른 장갑, 푸른 라텍스 장갑. 이 털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환자분, 누우세요. 누우세요. 여기 붙잡으세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자기 손에서 내 손을 떼내어 침대 난간에 올려줬지. 뭔가가 없어진다는 건 이렇게 더디고 긴 일인가 봐요. 그렇게 난 외로운 산갓 위로 다시 돌아왔지. 눈물이 흘렀고 난 다시 집에 들어오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환자분, 주무시면 안 돼요. 눈 뜨세요. 자, 이제 혼자서 숨 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금씩 천천히 숨 쉬는 연습. 혼자서 숨 쉬는 연습. 그래, 난 혼자서 숨 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조금씩 천천히 나는 혼자서 숨을 쉬기 시작한다. 15년 그 꽃순내 나던 조망만한 것이 말썽꾸러기가 되고 늠름한 청년이 되고 운 좋게 장가들어서 새끼들도 먹고 제법 점잖은 아저씨 티를 내다가 천천히
나이가 들고 걸음이 느려지고 눈병이 생기고 귀병이 생기고 계단 몇 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부드럽던 털은 푸석해지고 이빨이 빠지고 부스럼이 생기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 좋아하던 산책도 올해는 못하게 되고 누워서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도록 내 눈앞에서 그 애가 재빨리 늙어가는 동안 나도 천천히 늙었죠. 기레비를 보다가 오래된 창가로 가서 오래전에 내가 시장에 가서 일일이 만져보고 고른 커튼을 치고 오래된 마루 위를 어정거리다가 오래된 책상에 앉아 오래된 돋보기를 쓰고 오래된 책들을 뒤적거리다가 오래된 전등이 깜빡거리는 걸 보다가 오래된 욕실로 가서 오래된 얼굴과 오래된 손발을 씻고 오래된 이빨을 닦고 오래된 침대로 가서 오래된 잠옷으로 갈아입고 오래된 베개를 베고 오래된 이불을 덮고 오래된 쿠션을 오래된 습관처럼 끌어안고 누워서 오래된 벽지들을 바라보며 오래된 일들을 어제처럼 생각하다가 오래전 사람들을 오래오래 떠올리다가 잠에 들지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오래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감싸고 있고 나는 그것들을 어루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래된 내 몸은 아무래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잠들기 전에 스위치를 내리듯이 이 오래된 생을 탁 꺼버리고 싶어요. 울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애가 늙어가는 걸 보고 내가 울었듯이 만약에 신이란 게 있다면 그분이 날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울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도 갔다 왔어. 부축을 받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불편하고 뿌옇긴 하지만 밤엔 아직도 기저귀를 차야 하지만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이젠 할 때가 됐다고 했어. 가끔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때도 있지만 에크모는 이제 떼냈어. 수술하러 가기 전에 계속 안약을 넣는 게 좀 귀찮긴 했어. 수술은 금방이에요. 아직도 모든 게 뿌옇고 느리고 둔해. 갑자기 늙은이가 돼버린 것 같긴 해. 초음파로 낡은 수정체를 잘게 부순 다음에 그걸 싹 긁어내고 새 걸로 갈아 넣었죠. 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무 맛도 안 나.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내가 눈은 좋았는데 돌아오겠지. 점점 좋아지겠지. 한 번 하면 다시 할 필요는 없대요. 한번 망가진 펜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지만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래. 이건 영구적인 거래요. 또 그런 대로 적응이 될 거래. 내가 피 부었더니 의사가 영구는 아니어도 반영구는 된다고. 도저히 못 참고 키득키득 웃었더니 의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왜 그러시냐고, 자기 말이 잘못됐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실형의 생각이 나서 그런 거라.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 웃고 그냥 웃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강아지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다 받아주고 입을 해벌쭉 벌리고 꼬리를 흔들고 있네요. 그래도 좀 그렇게 묻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겁이 많고 예민했던 건지. 그 앞을 지나쳐 내려오다가 길가에서 삼뽕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고치 하나를 봤어요. 이건 뭐가 될까? 나방이가 되려나 나비가 되려나. 예전에 60살쯤 지나서 그때는 친구들하고 한참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인데 6월이던가 이맘때쯤 거기가 경상도 어디더라? 맞다, 상주. 거기 갔다가 누에 치는 걸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누에들이 사그락사그락 뽕잎을 갉아먹으며 꾸물꾸물 자라고, 한쪽에서는 벌써 5잠을 자고 고치를 든 누에 고치들을 하얗게 산처럼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뜨거운 물에 삶아서 씨를 뽑아내고 그 속에 든 번데기는 우리가 먹는 그 번데기가 되는 거래요. 하얀 누에고치 위에는 나방이들이, 온몸이 하얗고 눈이 까만 나방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누에 나방이는 처음 봤어요. 친구가 물었죠. 쟤네들은 어떻게 되나요? 날아가나요? 따로 키우나요? 쟤네들은 어차피 못 살아요. 왜요? 입이 없거든요. 입이 없어요? 퇴화돼 버려서 먹이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날아갈 힘도 없죠.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 손 타서 그렇죠. 몇천 년 동안 진화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어린 누에들이 사각사각 뽕잎 깎는 소리가 들리고, 마을 어귀에는 죽은 누에들을 위로하는 잠룡탑이 서 있었어요. 그런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누에들이 5잠을 자면서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자기 입으로 만든 그 조그맣고 눈처럼 하얀 관 속에서 마지막 문을 닫듯이 그 입을 닫아버릴 때 그 작은 것의 고통을, 절망을 나는 짐작도 못하겠어요. 그 고통이, 절망이 그렇게
부드럽다니. 좋았어요. 네. 정윤 선수님도 네. 여기서 저만 별 생각 있으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생각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난히 좀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덕분에 토카타 연습하면서 더위 잊으면서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고요. 곁에서 선생님 이렇게 또 수현님 연기하시는 거 보면서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고요. 또 텍스트 읽으면서 프로그램을 쓰기도 했지만 인물들의 기분들이나 또 상황들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것도 또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더운 여름을 잘 나고 관객들을 어쨌든 무사히 만난 기쁨과 안도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출님과 작가님 어떠셨어요? 상상하셨던 그런 그림이 관객과 만났을 때 좋은 그림이었을까요? 무대에 서신 분들이 힘드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고 그래도 정말 이 쉽지 않은 작품을 이렇게 아름답게 무대에 올려주셔서 배우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앞으로 한 2주 이상 공연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건강하고 탈없이 점점 더 이 작품이 편안해지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출님. 예, 뭐 처음에 작품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겪고 또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을 작가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썼다고 했는데 아주 극적인 갈등 없이 아주 뭔가 시어만으로 그걸 만들어낸 훌륭한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대본을 손숙 배우의 60주년 기념 공연인데 혹시 손숙 배우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렵다고 할까 뭔가 그게 걱정이 됐는데 딱 보고 우리 손숙 선생님이 아주 대본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놓였고 또 배우들하고 리딩하면서 얘기하면서 관객들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행간을 잘 찾아가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연극은 아니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 갖고 가준 관객들이 고마웠고 또 좋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서 반가웠고요. 그렇습니다.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를 홍지원 기자입니다. 먼저 연극 되게 잘 봤고 연극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대사가 많은데 특정한 이벤트 없이 이제 다 독백을 풀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맨 처음 대본 받으셨을 때 배우님들 어떤 심정이셨을지도 궁금하고 이 무대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끌고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요. 네네. 처음에 좀 막막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저는 그 첫 대본 읽은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워낙에 제가 또 배삼식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정말 한 문장도 버릴 게 없는 그런 시어 같은 작품을 썼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정말 그야말로 그 도전 정신이 생겼다고 그럴까 그냥 뭐 쉽게 갖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은 또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어쩌면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죽을 만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 외로 작업이 되게 재밌었고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던 한 거의 2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이 작품을 사랑합니다. 네, 세연 배우님. 예. 대본 처음 받았을 때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게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건데 배우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극이 흘러가도록 끊이지 않고 가는 게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점프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더군다나 그걸 한 사람 했다 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걸 할 때 배우가 느끼는 감각처럼 쫙 풀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도 느꼈고 처음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 중에 하나는 제가 혼자 집에서 대본을 외우고 있었는데 뭐 그거는 특별히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텍스트를 빨리빨리 이제 일단은 좀 숙지를 해놔야 되니까 외우느라고 혼자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그걸 듣더니 아유 야 슬프네 이러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들려주는 것만 충분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또 약간 복병 같은 게 뭐냐면 저 혼자 제 것만 할 때는 그게 연결이 잘 되잖아요. 쫙 한 번에 들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 띄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결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이제 그런 징검다리 잡고 타야 되니까 그게 엄청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조금이라도 잘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고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걱정하고 괴로웠던 부분들이 막 내 속에서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이게 맞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 여자인데 사실은 둘이 만나지도 못하고 쟤는 저기 의자에 앉아서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는 남자가 대사하면 그 다음에 여자가 대사하고 이런 건가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 남자의 대사하고 여자의 대사가 들어보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놓치면 전혀 좀 이상한 연극이 되니까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연극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대사를 하나 놓쳤어요. 저기 관절염에 걸려서 절뚝거리던 그 얘기를 까먹은 거예요. 그냥 빼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빼먹었지? 이것 때문에. 근데 관계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건데도 들어가 있는 지문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 악장 사이에 춤추는 사람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근데 연출 선생님과 작가 선생님께서 잘 안내해 주시고 힌트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분 연기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움직이면서도 어떤 기분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곁에서 보면서 저 기분으로 그 다음 장면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움직이는 역할이니까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 움직임 안에서 말이 아닌 조형적인 움직임으로서 얻어지는 시각적인 즐거움이나 정서가
이 작품 안에서 튀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본 보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네. 예, 그것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12월에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쳐서 한 3개월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굉장히 슬프고 아픈 얘기인데 그게 연극에는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기자님 한 분 우리 코레 헤라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고.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연출님하고 작가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정영두 분께 안무에 대해서 어떤 안내나 지시 사항을 좀 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 답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안무의 그거는 사실 고독의 심연 속으로 아주 빠져들어가는 장면 그런 분위기예요. 고독에서 이렇게 심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는 그 정도의 주문 외에는 그것도 작가의 주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주문 이상의 모든 우리 정영두 씨는 뭐 훌륭한 안무자이자 또 배우자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냥 맡기면 본인이 다 잘해서 알아서기 때문에 우리 정영두 씨 혼자 잘했습니다.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정영두 선생하고는 이제 제가 워낙 팬이어서 좋아하다가 근래 들어서 한 서너 작품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뭐 사실은 선생님 춤추시는 장면이 오면 내 쓸데없는 말들은 싹 다 없어도 그걸로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참 말씀하셨지만 연출자이기도 했고 배우로 출발하셨고 누구보다도 또 이 텍스트를 읽고 깊이 느끼고 감각적으로 체현해내는 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셔서 그냥 믿고 선생님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시면 된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손수 선생님을 위한 공연이고 그 선생님의 한 말씀 듣고 이 자리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도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사진 한 장을 네, 선생님 손수 선생님 토카타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해주세요. 네, 가장 네. 똑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연극 토카타 프레스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